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며 살고 있는 미혼 여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채널에 재미있는 사연이 많이 있길래 저도 사연 한번 보내보려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결혼, 이혼, 재혼도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유일하게 해본 게 파혼이에요. 사람 인생 한 치 앞을 모른다고 제가 파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에 잘 살아온 인생 결혼으로 망칠까봐 파혼을 결정했었습니다. 지금이야 가볍게 파혼했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때는 정말 화도 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이 채널을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일찍 보냈을 거예요. 30대 후반인 저는 주변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은 많았지만 편히 얘기할 친구가 없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가까운 친구일수록 더 멀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미혼과 기혼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결혼이고 뭐고 안 하고 만다 하는 심정으로 다 엎어버리고 제 한 몸 잘 건사하고 살고 있네요. 그때 결혼했으면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다리도 제대로 못 뻗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지인 소개로 만난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 키도 크고 깔끔한 차림으로 나와서 서글서글하게 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관리 못하면 금방 배 나온 아저씨 같아지는데 그때 만났던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상이었는데도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 늦은 나이에 만나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고요. 연애 7개월쯤 됐을 때 저는 처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젠틀한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저와 달리 친정엄마는 걱정이 한가득이셨습니다. 직장도 탄탄하고 생긴 것도 멀쩡한데 왜 반대를 할까 의아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전 예비 남편의 시댁이 시골에서 고추밭을 700평이나 하고 계셨고 또 소도 키우면서 가축도 키웠거든요. 아무래도 농사 짓는 집안으로 시집가면 덩달아 일하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이 친정에 인사를 오기 전에 저희 엄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원래 며느리가 시집 오면 집안에 없던 제사도 다시 지내겠다고 각을 잡는 게 시댁이야. 근데 고추밭 700평이면 네 의지랑 상관없이 일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그래도 결혼한다고 회사 그만둘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일할 텐데 시골까지 내려갈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 시집살이가 고추보다 매운 법이야 이거사. 그때만 해도 엄마가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랑 전 예비 남편은 회사도 서울에 있고 시골 갈 일이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남편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게 걸리긴 했죠. 그래도 귀농할 게 아니라면 서울 떠날 일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말만 잘 듣고 신중하게 행동했어도 제 인생에 파란만장한 파운 스토리는 없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걱정도 무릅쓰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는 전 예비 시댁보다는 가까웠던 저희 친정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날 엄마께서는 예비 사위 온다고 저녁을 준비해 두셨어요. 전 예비 시댁 될 집안이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딸이 좋다니까 일단 사람이나 한번 보자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남동생까지 다 모여서 저녁을 먹게 됐고 엄마는 전 예비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음식은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 다 너무 맛있습니다.
괜히 집으로 인사를 와서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네요. 우리 집 사위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지. 근데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자주 못 뵙겠네. 네, 자주 보진 못하고 명절이나 고추 수확철에만 가요. 고추 수확을 도와주러 간다고? 나중에 결혼하면 그럼 우리 딸도 고추 따러 내려가야 되나? 은근히 힘든 일이라 아무나 못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수학철에 내려가서 일은 못 도와드려요. 저희 부모님도 자식들한테는 고추 따는 일은 안 시키시고요. 전 예비 남편은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고추반 일은 안 시킨다는 말에 엄마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고추 수확철에 시댁 간다는 말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은 일 안 시킨다는 말에 안도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자식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걸 말이죠. 친정에서 전 예비 남편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희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쉬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저랑 엄마는 농사질 일은 없겠다면서 서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생기면 없던 제사도 챙기게 된다는 엄마의 말은 진짜였어요. 처음부터 전 예비시댁은 저한테 농사나 가족 돌보는 일을 강요하시진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 인사 갔을 때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주말에 하루 날 잡고 가게 됐어요. 근데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면서 제 손을 잡으며 말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더니 깍쟁이처럼 곱게도 생겼네. 어서 들어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제가 홍삼 좀 사왔어요. 안 그래도 요즘 기력이 딸리는데 잘 먹을게. 어쩜 이렇게 마음에 쏙 든다. 전 시어머니는 제가 인상이 좋다면서 칭찬 일색이셨어요. 오히려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괜찮았습니다. 시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정말 다들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전 예비시댁에는 이혼한 큰 시누이, 아직 시집 못 간 둘째 시누이도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들이 전 예비시댁 일을 돕고 있구나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람이랑 집안을 이렇게 한 번 본다고 다 알아지겠나요? 짧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와 전 예비 남편을 잡고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짧고 다음에 놀러와. 휴가처럼 놀러 온다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서 쉬다가 가. 내가 그때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나중에 휴가라도 쓰고 한 번 더 올게요. 어머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다음에 꼭 둘이 와서 놀다 가. 저는 전 예비 시댁에서 인사를 나누고 다시 서울로 갔어요. 생각보다 전 예비 시댁 식구들은 모난 사람 없이 정말 다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제가 식구들 전부 괜찮았다고 하자 안도하셨어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과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딱 여름 휴가 시기랑 겹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예비 시어머니 말이 생각나서 먼저 시골로 휴가를 가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 예비 시댁에 가자고 제안을 하니까 전 예비 남편은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앞으로 닥칠 미래는 까맣게 모른 채 시골로 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여름 휴가를 간 게 아니라 거의 극기 훈련이었네요. 이래서 전 예비 시댁에서는 물 한 잔도 편히 못 마신다고 하나 봐요. 세상에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 예비 남편은 제 친정에서 진수성찬 잘만 먹고도 칭찬 한 바가지 들었는데 저는 생고생하고 나서도 나쁜 년 취급만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다 쓰겠어요. 분명 처음 인사 갔던 날만 해도 전 예비 시댁 식구들은 제게 호의적이셨어요. 그런데 2박 3일 일정을 잡고 전 예비 시댁에 갔을 때는
저를 마치 작정하고 부르신 것 같았습니다. 전 예비 남편과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점심때인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을 하려나 싶었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뭘 그렇게 서 있어? 닭장에 가서 닭 잡아야 되니까 같이 가자. 네? 어디서 뭘 잡으신다고요? 닭장에서 닭을 잡지 돼지 잡겠어. 얼른 쫓아나와. 원래 사위 와야 잡는 토종닭인데 우리 아들이 백숙을 좋아하니까 잡는 거야. 그 덕에 너도 몸보신 하는 거지. 다 배워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보고 배워도.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태어나서 수많은 닭 요리를 먹어봤지만 실제로 닭을 잡는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보신 적 있나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거침없이 집 근처에 있는 닭장으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뒤따르던 저는 전 예비 시어머니가 닭 한 마리를 잡아들더니 일순간에 닭목 비트는 걸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구석으로 피했는데 너무 태어난 목소리로 전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약해서 뭐 해 먹고 살라나 몰라. 잘 봐봐. 닭목을 바로 따고 나서 몸이 따뜻할 때 털을 다 뽑아야 되니까 기억해. 잔털이 날리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어. 너 구석에 계속 그러고 있으면 뭘 보고 배우겠다는 거야. 아, 빨리 안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진짜 저 못 보겠어요. 지금 그걸 저보고 배우라고요? 제가 닭 잡는 거 배워서 어딜 써먹어요. 아, 이걸 배워둬야 나중에 결혼해서도 내 아들 백숙 해줄 거 아니야. 서울에서는 토종닭이라고 해도 믿고 먹을 수가 있겠어? 다 시골에 오니까 이렇게 먹는 거지. 원래는 밤에 미리 잡아두려다가 너 온다고 해서 가르쳐 주려고 기다렸다가 지금 잡는 거잖아. 몸보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몸보신을 이렇게 해요. 요즘 영양제 홍삼에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전 죽어도 못해요. 저는 몸서리치게 소름 돋아서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머리털까지 쭈뼛하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닭 우는 소리에다가 전 예비 시어머니가 닭을 칼로 쳐내는 소리까지 다 비위가 상했어요. 저 요즘도 이날 기억 때문에 치킨도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는 충격적이고 트라우마처럼 남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와 상관없이 전 예비 시어머니는 백숙을 하겠다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못한다고 주방 근처도 못 갔네요. 닭 잡는 거 보자마자 바로 백숙 만들 수 있는 강심장 가진 여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주방 근처도 못 가고 거실에 꼼짝 않고 앉아있자 전 예비 큰 시누이가 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저를 보고 말했어요. 요즘 여자애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전에 시집 갈 때는 시댁 가면 주방에서 나올 줄을 몰랐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식구들 틈에 섞여서 거실에 있는 것 좀 봐. 형님, 저 방금 살아있는 닭 잡는 거 보고 왔는데 어떻게 백숙을 만들어요? 형님은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뭐라고 왜 못해? 서울에서 왔다고 깍쟁이인 척 하는 거야, 뭐야? 그렇게 잘하시면 형님이 주방 가서 어머님 좀 도와드리세요. 저는 튀긴 닭만 먹어봤지 물에 빠진 닭은 먹을 줄도 몰라요. 지금 나 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몸보신 한다고 토종닭 잡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돕다가 백숙 다 망치면 어떡해요. 닭만 불쌍하지. 형님 이혼 전에 주방에서 나올 줄도 모르셨다면서요. 어깨 너머로 배운 거 많은 사람이 가서 돕는 게 훨씬 낫죠. 제 말에 전 예비 큰 시누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며 주방으로 가서 전 예비 시어머니와 쑥덕거리더군요. 그날 저 백숙 먹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상위에 올라와 있는 백숙을 보자 자꾸 전 예비 시어머니가 닭 잡는 모습이 떠올라서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면서 전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참 밥맛 떨어지게도 먹네. 밥상에서 깨작거리면 집안에 복 다 달아나.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겠어요. 죄송해요.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제가 속이 안 좋다고 하자 전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셨어요. 그런데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꾸짖으면서 시댁에 왔으면 먹고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뭐 하는 거냐면서 핀잔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닭 잡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실토하자 제 말을 들으신 전 예비 시아버지께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전 예비 시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왜 엄한 사람을 데려가서 닭을 잡어? 이 사람이 진짜 사람 잡으려고 작정을 했나? 나도 다 시집 올 때 배웠던 거야. 다 옛날이잖아. 당신 딸들 저 나이 먹고도 닭 잡는다고 하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도망가잖아. 왜 딸들도 못하는 걸 아직 시집도 안 온 생사람을 잡으려고 해? 예비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시며 방에서 쉬라면서 배려해 주셨어요. 예비 남편도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뒤늦게서야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백숙 먹는데 정신 팔려서 제가 밥을 먹는지 마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니까 그제야 걱정되는 척 말을 하니까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의 배려로 방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시작부터 닭 잡는 걸 보고 나니까 집에 갈 때 되면 정말 사람 하나 잡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예비 남편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오랜만에 고향 왔다고 고향 친구랑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정말 휴가를 제대로 왔구나 싶고 괜히 약이 올랐어요. 그런데 더 가관도 아닌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취해서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예비 남편을 깨우려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말씀하셨죠. 아니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 왜 깨워? 주방 가서 콩나물이나 다듬어. 갑자기 콩나물은 왜요? 해장국 끓여줘야지. 너는 결혼하면 남편 해장국도 안 끓여주겠다. 정신도 못 차리는 사람 언제 일어날 줄 알고 벌써 해장국을 끓여요? 그럼 저녁으로 먹게 콩나물 좀 다듬어. 하여튼 까탈스럽다니까.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예비 시댁 온 날부터 더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다듬으러 그냥 주방으로 갔어요. 예비 시어머니 얼마나 손이 크신지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앉아서 콩나물 다듬을 준비를 하는데 큰 시누이가 와서 놀리듯 말하는 거예요. 닭처럼 콩나물 머리 따는 거 아니니까 충격받지 말고 잘 좀 다듬어. 또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형님도 앉아서 같이 해요. 주방에서 나올 줄을 몰라서 배우신 거 많으시다면서요. 많아 보여도 금방 하니까 혼자도 충분해. 내가 알아.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큰 시누이를 보며 빨리 같이 하라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비 큰 시누이도 같이 다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예비 시댁을 당장 도망 안 치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예비 시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큰 소리를 쳐주셨거든요. 예비 남편보다 100배는 더 든든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콩나물을 다듬기까지 하셨어요. 아마 예비 큰 시누이가 혹시나 엄한 소리 할까봐 같이 있어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셋이 앉아서 콩나물을 다듬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저를 보면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집안 식구들 둘이나 불러다가 하고 앉아있어? 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금방 끝났잖아요. 아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너 오고부터 집안에 큰 소리가 멈추질 않네. 저도 여기 도착한 후부터
심란해서 힘들어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로 나 알아. 옛날 같았으면 바로 얄짤 없었어. 끝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타박하셨고 같이 있던 예비 시아버지는 지겨우셨는지 혀를 차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밥맛 떨어진다면서 그만 좀 하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렇다고 눈 하나 깜짝할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셨어요. 오히려 누가 말릴수록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누이들이 제일 얄미웠다니까요. 예비 시어머니의 예비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까지 셋이 아예 똘똘 뭉쳐서 저 하나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었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누워있던 예비 남편은 겨우 정신을 차려서는 저녁 먹겠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참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사람은 가장 편안할 때랑 가장 힘든 순간에 본성이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사람이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처먹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이 컸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 도착한 첫날 밤부터 이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결심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결심처럼 예비 시어머니도 진짜 며느리 될 만한 사람인지 마치 테스트를 하려는 것처럼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셨죠. 두 번째 날이 밝았는데 예비 작은 시누이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근데 옳게 될 사람은 혹시 운전할 줄 알아? 면허는 있고? 이종 보통 있어요. 근데 서울에 있어서 운전할 일은 많이 없어서 거의 장롱 면허예요. 큰일 났네. 시골은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 텐데. 제가 여기서 아예 살 것도 아니고 잠깐만 불편한 참으면 되는 걸 뭐하러요. 무슨 소리야. 나중에 결혼하면 내려와서 살 거 아니야? 예비 작은 시누이가 하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하던 게 어떤 건지 딱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손살을 치면서 그럴 일 절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예비 남편이 한술 더 뜨면서 말하더군요. 당장은 아니라도 뭐 언젠가 내려올 수도 있지. 회사를 천년만년 다닐 것도 아니잖아. 그런 건 나랑 먼저 상의를 하고 결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퇴사하면 내려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회사 다닐 때 틈틈이 내려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일 배우면 좋잖아.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할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금 예민하게 만들고 있잖아.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 아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예비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면서 저를 탓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쉽게 장난처럼 할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신중하게 하자고 했던 말인데 제 탓을 하니까 전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결혼하면 남편이 제일 먼저 남의 편이 된다고 하더니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주 예비 남의 편이 될 것 같은 싹이 보였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의 태도를 보자 제가 여기서 뭘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겠다 싶었어요. 본성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집안 자체가 점점 싫어지고 있었고요. 여기 오고 고작 이틀 만에 예비 시댁의 실체를 봤다고나 할까요? 아들 귀한 집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원래 누나 둘의 막내가 아들인 집은 유달리 아들이 귀하게 크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남편은 서울에서 자취도 했고 혼자서 살았던 기간도 있으니까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예비 시댁에 오니까 귀신같이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예요. 양말도 벗은 자리에 그대로 뒤집어진 채 벗어두질 않나 물 한 잔을 마셔도 싱크대에 옮겨두지도 않았어요. 물 마신 컵은 정수기 옆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물로 한 번 헹궈서 엎어두면 될 걸 꼭 그렇게 옆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꼭 먹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딱 그런 마인드였죠. 그래서 제가 하도 안 치우길래 물 먹는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물 마셨으면 싱크대에 옮겨 놓던지 아니면 씻어서 엎어 놓던지 오늘만 컵을 몇 번째 치우는 줄 알아? 그냥 두면 다음 사람이 씻어 먹겠지. 뭐 음료수 마신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먹은 사람이 치우는 게 맞는 거지. 아유, 알았어. 내가 치울게. 예비 남편은 제 등살에 못 이겨서 싱크대에서 컵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타이밍도 귀신 같았어요. 그때 마침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황당한 얼굴로 예비 남편에게 다가가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서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무슨 소뚜껑이라도 닦는 줄 알 텐데 그냥 본인이 마신 물컵 하나 딸랑 닦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있던 저를 흘겨보시더니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말하셨어요. 너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내 아들을 부려먹어? 네가 하기 싫으면 이 늙은 시어머니 부려먹지. 꼭 그렇게 내 아들을 일을 시켜 먹어야겠어? 어머님, 지금 본인이 먹은 물컵 치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먹었던 것도 아니고 식구들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본인이 마신 건 본인이 치우는 게 맞죠? 얘가 안 치우면 내가 치우면 되니까 너는 네 거나 치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멀끔하고 젠틀해 보였던 예비 전 남편이 한순간 철딱선이 없는 딱 7살처럼 보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더 할 말도 안 나왔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더 어이가 없고 이상했던 건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본인을 감싸고 달래주니까 씻던 컵을 그냥 두고 본인 손만 닦고 주방을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난 아내가 아니라 두 번째 엄마 정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주방을 나와버렸고 정말 예비 시어머니가 컵 정리를 하셨어요. 이럴 거면 그냥 아들 끼고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날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다행이다 싶었죠.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외식을 하자고 제안하셨고 예비 시누이들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던 예비 둘째 시누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올케도 가방도 비싼 것만 드네. 신발도 좋은 거 신던데 돈 안 모으고 다 쓰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그동안 회사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것도 못 사겠어요. 아니, 혹시나 내 동생이 선물해 준 게 있나 해서 그렇지. 왜 요즘에는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명품 가방 사주면서 한다잖아. 형님은 남동생이 그런 센스 있는 사람인 줄 아시나 보네요. 저는 울컥한 마음에 예비 시댁 식구들과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제가 하고 싶던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말하고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뭐 맞는 말이긴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깔끔한 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주변 정리는 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냥 본인 몸만 깨끗하면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뒷정리도 할 줄 모르고 오로지 본인 입만 알고 본인 할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뱉은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발끈하면서 말하셨어요.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니요. 저는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하지 옆에서 눈치 주면서 안 해요. 그냥 형님이 저를 오해하시길래 해명한 거예요. 제 능력으로 샀는데 저런 오해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아유, 그래 잘났다 잘났어. 잘난 며느리 얻어서 집안 다 말아먹게 생겼네. 내 아들 아주 등골 다 뽑아먹겠어 아주.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듯 계속 손부채질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작은 소리로 본인이 예비 남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시당할 애가 아니라면서 계속 한탄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라며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어요. 당신이 어릴 때부터 아들이라고 싸고 도니까 저렇게 큰 거 아니야. 사내 놈이 엄마 뒤에 숨어서 아주 잘한다. 저놈 자식이 무슨 결혼을 한다고. 에휴, 당신도 그만해. 내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 내가 며느리 되래 볼 면목이 안 서. 갑작스러운 예비 시아버지 호통에 예비 시어머니도 잠잠해지셨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온 외식 자리에서 다들 말도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차라리 말 없이 먹는 게 더 편했어요. 예비 시댁 온 뒤로부터 모두 날이 선 것처럼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대충 점심을 먹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글쎄 몸빼바지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이걸 입으라고 주는 걸까? 설마 이걸 입고 뭘 시키려고 대체 이런 옷을 주나 걱정이 앞섰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전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이 옷을 왜 저를 주세요? 먹었으니까 일해야지. 너는 여기 정말 쉬러 왔어? 아, 눈만 돌리면 사방이 일거리 천진 시골에 누가 쉬러 와? 나도 허리 한번 못 펴고 일만 하는 판국에. 아니,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하죠. 이것 봐, 이것 봐. 내 아들은 딸랑 물컵 하나만 안 닦아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서 너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겠니? 우리 고추밭이 700평인데 그럼 넌 피해갈 줄 알았다는 거야, 뭐야?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밥을 먹고 왔으니까 일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다 같이 밥 먹은 식구들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면서 당당하게 말했죠. 아니, 외식은 저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말씀대로면 식구들 전부 다 같이 가서 반일해야 맞는 거죠. 뭐야? 너는 꼭 그렇게 식구들 전부 줄줄이 데리고 가야겠어? 어머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먹었으니까 일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 맞죠. 그래도 점심 식사값은 아버님이 계산하셨으니까 아버님만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어머님이랑 형님들 그리고 어머님 아들까지 데리고 가면 금방 끝내겠네요. 야, 내 며느린 일꾼이어야 돼. 당장 너 혼자 나가서 고추 전부 다 따와. 고추 수확 시기가 7월에서 10월쯤인데 그때가 딱 8월 초였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들어왔을 때니까 해는 중천에서 한창 뜨거울 때고 이럴 때 나가면 멀쩡히 걷기만 해도 더위 먹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지금 700평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오라니 저보고 더위 먹고 죽으라는 말 아닌가요? 당 목을 비틀면서 토종딱 잡으실 때 그냥 이번 기회에 저를 잡아 죽이려는 의도였나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억울한 마음에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기 일꾼 아니고 예비 며느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가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 여기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며느리 테스트 단 하나도 통과한 게 없어. 알기나 해? 뭐요? 며느리 테스트요? 제가 예비 시댁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기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제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소란스럽게 떠드니까 식구들이 하나둘 다 거실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제 옆에 와서 무슨 일이냐며 슬쩍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했는데 아, 이렇게 커서 그랬네. 너네 엄마만 너 귀하게 키운 거 아니고 우리 집 부모님도 나 귀하게 키웠어. 뭐? 며느리 테스트?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 테스트겠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청 다해 화를 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 테스트 명목으로 저를 테스트하셨다는 게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 정강이를 발로 차고는 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여기 더 있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제가 왜 테스트나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저희 부모님은 뭐 예비 사위를 테스트할 줄 몰라서 안 하셨겠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누가 보면 엄청난 집안으로 제가 시집 가는 줄 알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결혼 못한다고 하자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대체 왜 그래? 평생 아들 끼고 살 거야? 며느리 테스트는 얼어 죽을. 내가 진짜 쪽팔려서 못 살겠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도 억울하다면서 우는 소리를 하셨고, 그때 예비 남편은 제가 있던 방으로 와서 애걸복걸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짐가방을 붙들고는 말했어요. 왜 이래? 내가 잘못했어. 결혼하면 우리 엄마랑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머님을 안 보고 살면 끝이야? 모르나 본데 널 그렇게 키운 사람이 니네 엄마야. 근데 연애 끊는다고 내가 속 시원하게 살겠니? 번지수 잘못 찾았어. 왜 이래? 나는 일꾼 아니니까 이제라도 네가 이 집 일꾼으로 살아. 그게 빠르겠다. 계속 매달리면서 애원하듯 매달리는 손을 뿌리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랑곳 않고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서 그런지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미 마음을 접은 뒤였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농사 절대 안 시키마. 요즘 세상에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냥 사람 좀 알아본다는 게 좀 과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니요. 처음부터 저 며느리로 생각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 잘 먹이고 입혀서 데리고 살 만한 일꾼 찾으시는 거였잖아요. 이제 결혼도 안 할 건데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 집이랑 아예 관련 없으니까 이거 좀 놓으세요, 아줌마. 나는 그냥 네가 어떤 애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유,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네가 좀 생각 좀 바꿔줄 수 없겠어? 아유, 내가 미안하다니까. 나는 네가 하도 깍쟁이 같길래 그랬어. 아줌마, 그러니까 깍쟁이 같지도 않고 부려 먹을 수 있는 일꾼 찾으러 가세요. 전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솔직히 잠깐이지만 본 게 있는데 제가 어떻게 더 살아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줌마라고 말하면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오더니 저를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미 변한 마음 바꿀 생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힘껏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평생 일꾼이나 찾으면서 사세요. 그날 예비 시댁을 나와서 전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댁으로 택시를 불러서 바로 터미널로 향했고 마침 터미널에 서울 가는 버스가 있길래 바로 타고 와버렸죠. 제가 갑자기 짐가방까지 든 채로 친정에 오자 엄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며 묻길래 순간 울컥해서 울먹이면서 어제부터 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화가 잔뜩 난 채로 그놈의 집구석 가만 안 둔다면서 말했어요. 그때 눈치도 없이 예비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는 그 전화를 뺏어들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야, 네가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야? 누가 누굴 테스트해? 우리 집에서 뜨신 밥 먹고 갔으면 거기서도 잘해줘야지. 나는 뭐 너 마음에 들어서 밥 차려주고 인사한 줄 알아? 너 뺀질이 같이 생겨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저
미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누가 네 장모야? 그리고 우리 미진이는 너 없어야 잘 사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엄마는 저 대신 받은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리고는 다시는 전화 받지도 말고 찾아와도 말 한마디 섞지 말라면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같이 있던 아빠 남동생도 집 근처에 오기만 해보라면서 화가 잔뜩 난 채 있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도무지 정리할 생각이 없는지 호랑이 굴인지도 모르고 친정까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친정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예비 남편은 저를 보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내가 잘할게. 제발,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빨리 가. 너 여기 있다가 걸리면 우리 아빠한테 죽어 너. 뭐?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이렇게 빌게. 그런데 그때 친정아빠가 예비 남편을 발견하고는 차에 있던 낚싯대를 들고 쫓아오셨어요. 그때 낚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딱 마주친 거예요. 아빠는 저놈 가만 안 둔다고 달려오기 시작했죠. 아빠는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간 채 화를 내며 말했어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너 같은 건 남자도 아니야. 당장 썩어 안 꺼져?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다 저희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전 정말 억울해요. 이 상황에도 자기 엄마 앞세우는 것 좀 봐. 너희 엄마가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니? 내 자식이었으면 너 당장에 호적에서 파냈어. 당장 꺼져. 아빠는 결국 예비 남편을 멀리 쫓아내버렸어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일이 나겠다 싶었는지 예비 남편은 36개 주랭랑이라도 하듯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그 뒷모습도 찌질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대체 제가 뭐에 홀려서 결혼하려고 했나 몰라요. 친정 식구들은 저런 집구석이랑 깊게 안 엮여서 다행이라면서 조상이 더운 거라고 훌훌 털어내자고 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결혼 못한다고 흠대는 세상도 아니고 제가 왜 테스트 받으면서까지 결혼해야 되겠어요? 아빠가 낚싯대 휘두르면서 쫓아내서 그런지 집으로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무섭기는 했나 봐요. 그래도 제가 닭 잡는 장면을 볼 때만큼 충격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 얘기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딸이 그런 걸 보고 왔다고 하면 세상에 좋은 경험하고 왔다고 할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날 이후로 예비 남편이 집까지 오는 일은 없었지만 술만 마시면 보고 싶다고 전화를 했어요.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제게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잘 안 넘어가. 그럼 너네 엄마한테 가서 밥도 먹여달라 하고 물도 먹게 해달라고 해. 왜 엄한테 전화해서 밥 타령이야? 이젠 내가 밥통에 정수기로 보여? 끊어. 저는 아예 전화번호도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러자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5개월쯤 지나자 저도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웃고 떠들기까지 했어요. 그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죠. 필라테스에 테니스도 하고 가끔은 헬스도 했고요. 건강하게 제 몸 관리를 하며 사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오히려 활력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문득 전 예비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가 저를 보며 묻더군요. 그때 걔는 뭐하고 산대? 주랭랑 치듯 도망가서 엄마한테 다시 갔나? 엄마 무서워요. 이러면서 엄마한테 가서 잘 사나 몰라. 친구들은 전 예비 남편을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다가 문득 근황이 궁금해서 카카오톡을 켜서
친구 차단 목록을 확인해 봤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진이 뜨더군요. 글쎄, 전 예비 남편이 웨딩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걸어둔 거예요. 저 없으면 못 살겠다고 밥도 안 넘어간다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다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그런데 그 웨딩 사진 속 신부가 활짝 웃고 있는데도 불쌍해 보였어요. 과연 그 무시무시한 전 예비 시어머니의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한번 테스트하려다가 파혼한 경험이 있어서 일단 결혼부터 하고서 테스트를 해보려는 걸까요? 뭐 자세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전 예비 남편은 옆에 있는 신부마저 불쌍하게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네요. 파혼하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결혼하는 걸 보니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배우자 죽었다고 서럽게 울던 사람이 제일 먼저 새 결혼한다는 말이요. 부부는 의리로 사는 건데 이런 행동을 보니 참으로 한낱 가벼운 인간이라는 게 증명됐네요. 역시 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예비 남편 웨딩 사진을 보고 더 훌훌 털어낼 수 있었답니다. 저랑 헤어지고 5개월 만에 연애 결혼까지 이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파혼을 고를 거예요. 이만큼 잘한 선택이 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정말 잘했다고 말하세요. 결혼 급하게 생각할수록 인생 망치기 딱 좋은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옛말에 남편 덕을 못 보면 자식 덕도 못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 덕보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라면 서로 믿고 의지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거지 같은 배우자 얻어서 평생 고생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빠랑 등산도 하면서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아직 닭 요리는 거북해져서 도전을 못 하겠네요. 참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가끔 꿈에도 나와요. 모르고는 먹어도 알면 못 먹는다고 제가 딱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고통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곳에는 다들 번듯한 가정을 이룬 분들이 많으셔서 파혼을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 이혼보다는 파혼 선택하길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저는 여기 애청자로 자주 들릴게요. 인생 공부도 많이 하고 사는 얘기 들으면서 안목도 기르려고요. 인생은 정말 선택하기 나름이고 제 선택에 책임지며 사는 게 맞네요. 이제는 저도 옛일은 덮어두고 제 인생을 앞으로 더 알차게 살아보려고요. 이혼이나 파혼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이런 선택은 골목 코너 하나 돈 거라고 생각하면 새 길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회사 이직도 해보려고 공부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각자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결혼을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나름의 인생이 있겠죠. 그 속에서 장점을 잘 찾아내면 그게 또 행복인 것 같네요. 저도 이제는 제 인생 잘 꾸려가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용기 있는 선택 따뜻하게 여러분이 응원해 주세요.